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강욱 변호사는 여전히 해외여행 중이시고, 해외여행은 아니죠? 어디 간지 모르지? 모르지요. 행방불명 됐지? 네. 예, 이 땜빵 이재화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햄버거병. 햄버거를 먹고 HUS라고 하는 발병이 된 시은이죠, 딸 이름이요? 시연? 시은이가 네 가명이요. 예, 가명이에요? 네네. 예, 가명이에요. 그렇구나. 네. 예, 어머니 최은주 어머니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입니다. 예,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래도 저희가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서 좀 이 문제를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의원님 벙커 처음 와보시죠? 네, 예. 처음 왔습니다. 이게 원래 밝고 쾌활한 분위기로 저희가 늘 하는데 세월호 얘기할 때는 또 밝을 수가 없고 오늘 최은주 어머니 얘기도 좀 속상한 얘기죠. 예. 전체 아는 분들이 이제 기사를 보는데 요즘은 스토리가 좀 아프면 힘들어서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기사들을.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따님이 어떻게 된지 작년 9월 25일. 네, 작년 9월 25일 오후 3시 반 32분경으로 영수증을 찍혀 있어요. 예. 런치아워 피해서 가서 매장에서 먹고 애들은 솔직히 햄버거가 맛있어서 가는 것보다도 예. 문 열자마자 거기 눈높이에 진열되어 있는 장난감 1, 2, 3, 4, 5, 6 그거 보고 엄마 나 이거 몇 번째 거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 재미로 가니까 또 매장에서 바로 풀어서 거기서 조립해서 또 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는 가족이 다 늦게 일어나고 일요일이었거든요. 예. 늦게 일어나고 아침을 제대로 먹어야지만 데리고 갈 거야 해서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아침부터 막 햄버거를 먹이거나 막 그러진 않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후에 갔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먹었어요. 해피밀 세트 2개를 똑같은 구성으로. 평택. 네, 평택 예. GSDT점이요. 그리고 햄버거를 먹고 그날은 별 문제가 없었나요? 그날 햄버거를 먹고 늦은 오후에 먹었으니까 예. 또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소위 말하는 돌리자. 애들 좀 놀게 하자. 예. 소화를 시키자.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고 근데 한참 뛰어놀다가 이제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배가 안 예쁘지 않아. 그러다 편하지 않다는 표현을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집에 갈까? 그러니까 아니야 더 놀래. 그리고 또 막 놀더라고요. 미끄럼 타고 뭐 타고 뛰어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근데 저녁은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대요. 근데 햄버거를 하나 다 먹었으니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배도 뭐 편하지 않다 하고 그래서 일찍 그럼 씻고 내일 유치원 가야 되니까 일찍 편하게 쉬자 이 의도로 조금 일찍 재웠죠. 씻기고. 예. 동생하고 같이 먹었다면서요? 동생은 남동생인가요? 네, 남동생. 2살 차이 남동생이 있는데 걔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피스를 2번 정도 먹었어요. 거기에 플라스틱 나이프, 일회용 나이프 부탁드려서 엄마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만데 다 그 소스를 묻혀가면서 끈적끈적 막 묻히니까 그 나이프를 달라 그래서 잘라서 예.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 그걸 먹으라고 집어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2개 정도 집어 먹었고요. 나머지는 아빠가 먹었고요. 동생은 그날 저녁에 설사를 한번 했고요. 예. 아빠도. 그리고 시은이는 안 했어요. 예. 시은이는 안 하고 자는 동안에 체크해 보니까 한 거의 자정 12시쯤 체크했을 때 시은이가
기저귀를 뗐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실례를 하고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자연스럽게 설사가 나온 건가요?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일어났겠죠. 아기가 쉬도 아니고. 그래서 막 깨워서 그때 이제 작년에 그 시은이가 5살. 5살이고 만 4살. 만 4살. 네, 만 4살 4개월, 5개월 되었어요. 기저귀 뗀 지는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밤기저귀 뗀 지는 좀 됐었을 때고, 네.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자면서 그렇게 응가나 설사를 실례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실수를 한 적은. 그래서 저도 놀라고 아빠도 놀라고. 그래서 깨워서 여기저기 체크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야 나 더 잘래 그러더라고 잠이 취해서. 그래서 얼른 씻기고 우선은 밤새 지켜보자 하고 아빠하고 그냥. 그때 좀 지웠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나요? 그때 작은 애도 설사를 하고 큰 애도 하고 아빠도 했었으니 예. 조금. 아빠도 설사했어요? 네, 아빠도 한 번 했어요. 저녁 무렵에. 아빠는 그래서 몰랐었네. 근데 이제 맥도날드 측에는 아빠는 어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이들 것만 얘기를 했죠. 그런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그 다음날 보니까 작은 아이는 새벽에 설사를 한 번 더 했는데도 열도 없고 괜찮았는데 시은이 같은 경우는 딸아이는 조금 컨디션이 그렇게 늘 매일 아침 같은 그런 컨디션이 아니라서 작은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예. 설사나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다. 근데 좀 봐주세요 하고 시은이는 바로 소아과 데리고 갔죠 아침에. 26일 아침에. 네. 예. 그래서 소아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토하더라고요 진료실에서. 아니, 어. 그 전에 피가 섞인 설사가 나왔다고. 그건 그 아니요, 이후죠. 아니에요. 그건 그 그 다음날 이후에. 오후부터. 아. 네. 그 다음날 오후부터였고요. 네. 이건 소아과 갔고, 소아과 선생님이 선생님께 물론 먹는 건 다 말씀드렸고. 가자마자 많이 토했어요? 아니요, 물 같은 거 같이 예, 보리차 먹이고 그랬었는데, 예. 그거를 다 토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얘가 체한 거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위험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예. 선생님이 손을 잡고 아이를 이렇게 뛰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제자리에서. 근데 자기가 뛰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막 팔딱팔딱 뛰는 건 아니지만 예. 또 어느 정도는 괜찮으니까 뭐 유산균제하고 이런 거 처방해 주시고 집에 가서도 뭐 그런 거를 먹이거나 요플레 아니면 뭐 흰죽 같은 거 그냥 써서 장염이 먹여라. 왔다고 판단하신 거네 선생님은. 장염보다는 그 전 단계 위험 같은 위험. 네 그런 증상. 그래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셨어요. 애가 크게 막 창백하거나 푹푹 예. 쓰러지거나 그런 증상은 아니고 복통도 막 아이고 배야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데리고 와서 휴식을 많이 취하게끔 최대한 했죠. 저도 애가 키울 때 장염이 많아갖고 근데 일단 애가 아프면 증상이 뭔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일반인도 판단하기 그렇죠. 어렵죠. 예. 병원에 가도 뭐 그 좀 병원의 의사들도 뭐 바로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 아주대 병원 간 거는 그 다음 날 소아과- 이제 갔다 와서. 소아과 갔다가 또 별로 그 다음날 증세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바로 아침에 또 다른 의원, 그러니까 어른들도 가시는 예. 의원을 간 거죠.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곳으로 해서 갔더니 장이 너무 많이 부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장염이다. 예. 그래서 또 약 처방 받고 집에 왔는데 이제 오후에부터 12시 조금 그 넘어서부터 기저귀를 해줬어요. 너무 설사가 잦으니까 스트레스 받아 해서 그때부터 약간 그 호박 같은 색깔의 주황 색깔 점액질 예. 그런 게 변에 섞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얼른 와라. 수액 처치부터 우선 하자. 그래서 병원에서 오후 내내 있었어요. 그 처음에 아침에 갔던 그때는 그 좀 병원에서. 위중한 상황인지 병원에서 판단을 하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이기 때문에 장염이 아주 심하게 왔을 때 장벽이 떨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탈수를 막아야 되니까 수액 처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자 그러셨고요. 예. 집에 갈 때 그때도 복통은 조금씩 그 진통제랑 같이 맞아서 그런지 그게 이제 이틀 3일째 되는 날인데. 그렇죠. 26, 27일 예, 27일 날이니까. 날. 네. 예. 그리고 그 집에 갈 때 선생님이 1-2시간 안에 차도가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큰 대학병원을 가래요. 예. 거기는 피 검사하고 이런 게 다 총 되니까 24시간. 그래서 어디로 가실래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있는 아주대밖에 몰라서 거기로 갈게요. 그리고 거기로 이제 간다고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애가 아무리 봐도 심각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입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걱정이 많으셨는지 바로 전화 오셔서 애기 상태 어때요? 조금 차도가 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선생님. 짐 싸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짐 싸고 바로 애 차 뒷좌석에 놓고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고. 그래서 아빠는 직장에 계시고. 아빠는 동생 애기를 네. 보고 있고 아, 둘째가 집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한 명씩 책임지고 그리고 아주대 가서는 거의 한 11시 거의 조금 넘어선가 도착을 했을 밤 11시에. 거예요. 네. 예. 근데 한참 기다렸죠 거기. 소아 응급실 대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있었고 거기서는 장중첩증을 의심을 하셨어요. 물론 장중첩증은 뭐예요? 장이 이렇게 고무장갑이 이렇게 들어가듯이 꼬이는 거래요. 이렇게 안에 접치는 거. 아. 근데 그건 72시간 안에 시술을 해서 그쵸, 뽑아내지 수술을 해야 돼. 않으면 수술까지 가야 되는 큰 그거고 그것도 증상이 혈변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물론 다 먹은 거 뭐 병원 간 거 다 말씀드렸죠. 예. 응급실에서. 근데 그때까지 먹은 거는 햄버거 먹은 것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배가 아프다 그래갖고. 그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토하고 예. 약도 다 토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물 같은 거 좀 먹고. 네, 보리차도 좀 먹고 그리고 예. 좀 토하고. 그러니까 3번 보리차를 3모금 먹으면 한 번은 토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니까 CT를 적극 추천하지 않으신대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초음파를 보자. 이 시간에도 볼 수 있어요. 새벽인데. 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봤는데 장이 너무 부어서 판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3번인가 4번을 선생님이 바꿔가시면서 봤어요. 근데 결국엔 CT를 찍었어요. 조영제를 넣어서. 근데 그건 아니다. 장중첩증은 아니다. 아주 심한 장염이다. 그래서 입원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계속 설사하고 토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베드에서 대기하다가 8시에 문을 였네요. 예. 그래서 8시 문 열자마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입원 수속을 밟았죠. 진짜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계속 토하니까 네. 힘들 테니까 물도 금식을 시키자. 수액으로 그렇죠. 충분히 네. 공급을 할 줄 테니까. 그래서 물까지도 얘는 금식을 한 거예요. 그 응급실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 예. 먹는 거 보면. 그래서 1인실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고 2인실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셔가지고 신랑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2인실에 올라갔더니 옆에 베드가 비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날 입원해서 2인실에 있었어요. 그게 28일 28일 오전에 오전. 입원을 네. 한 거죠. 아주대 병원에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긴 이유는 뭐예요? 29일 날 저녁에 얘가 이제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다. 다 그게 말씀을 아주대병원에서 해주시고. 판명을 한 거예요? 네. 29일 용혈성 저녁. 의심의 요독 진단을 한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아니요, 그냥 저한테 그렇습니다. 아. 후유증입니다. 네. 아. 거기 기록에는 룰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의심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HUS. 네. 용혈성 요독증후군. 요독증후군. 네, 그래서 신부전이 왔다. 급 신부전이 왔다. 투석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교수님이 안 계시대요. 신장과에 학회를 가셔서.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는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원을 간 거예요. 서울대 아니면 삼성에서 받아준다고 했다. 예. 그런데 양해를 구하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29일부터 저희는 격리입니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게 제 1균이로 오는 후유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균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안 나올 거다. 그래도 격리이다. 그리고 전원 갈 때도 그쪽 양쪽에서 그랬대요. 보호자한테 꼭 양해를 구해라. 1인실을 써야 되는데 그게 균이 나와야지만 의료보험이 된대요. 혜택이.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안 나올 테니 그래도 왜 안 나온대요, 균이? 나올 가능성이 없대요. 벌써 여기까지 간 거면. 배출이 이미 징상이 간 거면 예. 그 균밖에 없는 확률이 높은데 그 균밖에 없는데 그 균은 벌써 이미 나가고 그 균이 죽으면서 터지면서 나온 독소 때문에 그러니 어쨌든 그래도 격리이다. 1인실을 격리실을 써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하겠다 그러면 전원을 받아주시겠다. 양쪽에서 그러셨대요. 근데 서울대는 1인실이 없어서 소아과에
계속 그냥 응급실 베드 한쪽을 격리시켜서 있어야 되고 마냥 누워 있어야 예. 되고 삼성은 소아병동에 1인실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 그 정도 증상이 진행이 되면 균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장염의 후유증이래요. 말하자면. 그 장출혈성 그 장염의 후유증으로 그 독소가 있는데 균이 죽으면서 터지면서 나가는 그 독소, 그 특이 독소로 해서 이 신장 안에 있는 장벽에 있는 무슨 세포하고 융합을 해가지고인가 네. 결합을 해서 하여튼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근데 또 균은 안 나올 거고. 이 균은 아주 활성화했을 때, 그러니까 맨 초기에 검사를 혈액 검사로 해도 나올까 말까래요. 아. 확률이 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이제 그 맥도날드에서 네. 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다 이런 원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인과관계가 이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나중에 지금 생각해봐서 이렇게까지 해보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균, 그 양쪽 균 해서 저희 아이한테 나온 거 자기들 패티에서 나온 균 거기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DNA까지 매치가 돼야지만 인과관계 증명이 된다는 그런 theory죠. 한마디로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고 의사분들도 다 의료진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삼성의료원을 가서 네.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됐죠? 응급실 우선 절차가 혈변이 있으니까. 나온 건 그 전인가요? 혈변은 27일, 25, 26, 27일 오후부터 나왔어요. 의원에 갔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거기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입원 당시는 이제 변이 아니라 거의 이제 빨간 피만 나왔죠. 계속. 그리고 삼성으로 갔을 때는 이미 그 혈변이 아니라 흑색변으로 변했을 때 이미 다 투석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데 경련도 이게 심하게 왔고. HUS 그러니까 용혈성 요독 증후군. 네. 이게 잠복이 어디 이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어머니 한번 불러갖고 얘기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 한 분이 이건 잠복 기간이 2박 3일, 2, 3일 정도 된다는데 바로 나와갖고 그 인과관계가 맞나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요, 되래? 한 2, 3일 됐죠, 지금. 근데 이제 첫날서부터 배가 아프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 않냐, 이제 아니라고 이제 그 사람 주장한 건 아니고 병원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 2, 3일 장복 기간 이런 거는 좀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 아닌가, 그럼? 어쨌든 삼성 서울병원에서 예. 그 확진을 그 HUS로 확진 진단은 이미 한 거니까요. 그 지금 그 HUS가 균의 원인균은 157 대장균. 517 네, 네, 대장균. 대장균이고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 이거 시가톡신이라는 독소를 품어내서 혈관 내피세포를 일단 파괴시키고 이제 그곳에는 혈소파 안에 또 이게 흡착이 되면서 적혈구가 터지면서 출혈을 동반한 설사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장 기능으로 이어져서 급성 신부전증으로 이렇게 진행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애가 더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빠도 설사했고 동생도 한 2차례 정도 설사했고 그러면은 원인을 그거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이 햄버거를 먹고 다른 식사도 안 했고. 그렇죠. 그리고 맥도날드 측에서도 당신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픈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당신들입니다. 당신이 들익은 햄버거 때문에 당신들 거입니다. 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서 다 조사 좀 해주세요. 어디에서 했는지 어쨌든 집은 아니니까 외부 집은 그것밖에 없으니 매장 가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오셔서 저희 누워있는 아이 좀 보시고 의료진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의료원 간 게 이제 29일쯤 됐어요. 30일. 30일 돼서 거기서 HUS 용혈성 요독 증후군 판정이 바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로 소견서를 받고 갔고 경련이 딱 일어나니까 제가 막 거기서 드라마를 찍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보호자가 되게 놀랐을지 모르지만 그 HUS라고 해서 전원을 받았을 때는 이만큼 증상까지도 있으니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셨대요. 예상을. 의사 선생님들은? 네. 그 안에 이게 독소가 뇌까지 이미 간 거다. 그렇어요. 뇌관까지 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경련이 이렇게 심하게 온 거고 그 증후군 안에는 이 증상이 있으니 자기들은 모든 걸 대비는 하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특이하고 얘는 또 굉장히 급성으로 와서 그 1인실 제가 이렇게 지불각서 쓴 1인실에 못 올라가고 바로 격리 소아 중환자실로 올라갔어요. 응급실에서.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로. 상태가 네. 굉장히 심각했던 그것도 격리실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균 1균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거기 가서 거의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격리 중환자실. 격리 중환자실에. 네. 그리고 나와서 그냥 중환자실에서 한 달 정도 조금 넘게 있었고요. 그때부터 투석 한 튜브로 뺀 건가요? 처음에 올라가서 목에다가 그 허벅지에다 혈관 잡고요. 그다음에 에크모 돌릴 때는 밑에다가 더 이상 잡을 혈관이 없으니까 목에다 잡아서 피를 돌린 거죠. CRRT라고 24시간. 아기들은 한 번에 확 잡으면 돌리면 이제 무리가 가니까 24시간 천천히 혈액을 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기계로. 그래서 그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한 2달 반 정도 있다가 12월 중반에 저희가 말에 퇴원할 때는 이제 가슴에 카테터를 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에 있었던 것도 급성 빼놓고는 이게 너무 펑션 자체가 기능이 떨어진대요. 막히니까 자꾸. 그래서 가슴에 이 혈관을 잡아서 수술을 해서 잡아가지고 그걸로 또 퇴원하고도 한 2달 넘게 혈액 투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혈액 투석. 네, 3시간 반. 신장 기능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투석을 하는 거는 10%도 양쪽 합해서 10%도 안 남아 있다고 생각을 90% 하고 정도 네. 상실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치료 방법이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유지시키는 그 치료가 투석이래요. 그래서 투석하고 그러다 심장이 너무 위험하니까 바로 감염이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복막 수술을 해서 복막 투석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한 2주, 3주 동안은 가슴에도 달고 있고 배에다가도 관을 넣어서 달고 있고 양쪽으로. 5살인데. 3주를 정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수술을 해서 가슴에 있는 걸 또 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복막 투석한 지 한 3달째 접어드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럼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지금 집에 있는 건가요? 2달 반 하고 퇴원하고 혈액 투석 그동안 쭉 하다가 일주일에 2번씩. 네, 위험해서 그래서 다시 입원해서 복막 수술하고 그리고 다시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해서 가슴 수술하고 카테터 떼는 수술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퇴원하고. 맥도날드하고 접촉한 건 언제쯤이에요? 맨 처음에는 10월 달에 제가 했어요. 에크모. 작년 10월에? 네, 에크모 끼고 있고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더니 소견서라도 제가 팩스를 보낼까요? 네, 그러세요. 영수증 팩스 보내고 또 병원에서 보냈거든요. 소견서도 팩스로 보내고. 그랬더니 내일 다음 날, 그 다음 날인가 아마 답이 왔을 거예요. 보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소견서라서. 진단서가 아니라서 소견서라서 안 된대요. 원인이 없다고. 병원에서 원인을 써줄 수가 있나요? 뭐 써줄 수, 그러니까 내 아니, 병원은 햄버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주장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영수증이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인과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결과는 나왔는데 원인을 햄버거를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못 써줄 거 아니에요. 써주기 되게 그리고 보통 이제 되게 애매하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그거는 있죠. 피해자의 주장을 이렇게 주장을 그대로 쓰는 하는데 지금 병명은 써줄 수 있죠. 병명은. 근데 병명은 햄버거를 먹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연구 결과지. 이제 맥도날드 측에서 우리 거 먹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거고. 그런데 맥도날드 측에서는 보험 접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서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진단서가 아니라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저는 그냥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애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제발 조사 좀 해주세요. 제가 그쪽에다 사정을 했어요. 제발 조사 좀 해달라고. 대기업이니까 맨파워도 있고 CCTV 나를 못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보실 수는 있잖아요.
매장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300 몇 개 팔린 거 그날 팔린 거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300 몇 개 중에서 해피밀에 몇 개를 팔았고 몇 살짜리가 먹었고 걔들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성인들은 이상이 없는지 그거를 갖다 다 전화해서 일일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조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기록에 아무 이상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아무런 전화가 안 왔대요. 그거는 거기 주장인 거죠. 네. 그날 이제 맥도날드 그 점포에서는 그날 300개 312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300개 햄버거 판매했는데 똑같은 기계에서 이 고기를 구웠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상이 있었으면 왜 그 한 개만 이상이 있겠느냐. 300명인데 다른 사람에게 뭐 발명을 했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자기들은 기계에 의하기 때문에 완전히 구운 거다. 덜 구운 덜 구우면 뭐 이게 문이 안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뭐 CCTV 확인했는데 그 별 특이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미국에 처음으로 이게 햄버거병이라고 이야기된 건 미국의 1982년도에 집단적 발병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미국 본사에서도 한 번도 자체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아, 이 햄버거병을? 네, 인정한 적이 없고 그때 이제 소송이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소송상에서 화해를 해서 우리를 조정해서 받아들인 적이 있지만 그래서 판결문상에서 햄버거를 먹어서 HUS가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판결문상에 나온 건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예. 이거 이제 2000년도에 그 중에 한 명, 집단적 발병 중에 한 명이 우리 돈으로 그때 당시 한 150억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까운 보상금을 이 부분도 판결이 아니라 회사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합의를 해서 한 예는 있죠. 그러니까 이 어쨌든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이제 압수수색해서 좀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맥도날드 자기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구워지지 않은 게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도 맥도날드 매장에서 딸을 이제 햄버거 사주러 갔는데 구워지지 않은 패티를 얘가 아빠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서 본 거죠. 구워지지 않은 패티를 먹으려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도날드가 다 체인인데 그럼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 구워지지 않은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제 맥도날드에서 그 얼마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그 기업 비밀이라고 공개 안 하고 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주장이지. 예를 들면은 우리는 완벽하다 이런 게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자기들이 증명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이 소비자들한테 반대로 요구하는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 이제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서 알바하는 친구들도 또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완벽하게 구워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굽기 정도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주장인 그래서 거죠. 이제 지금 한 그 두세 달 지났는데 맥도날드에서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체 조사 312개 나갔는데 매출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컴플레인이 안 왔어. 불평이 없고 불만 없고 뭐 아프다고 접수된 거 없으니 그냥 당신 애들만 아픈 거다. 그러니까 애는 지금 튜브를 끼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막 투석 라인을 수술하면서 거기 간호 선생님이 이제 엄마들의 교육을 시켜주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얘는 배를 열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시는데 너무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오만균에 대한 노출이 다 돼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복막염이 또 얜 췌장염도 왔었거든요. 정말 마약성 진통제를 3, 40분에 한 번씩 꾹꾹 눌러가면서 참으면서 견뎠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췌장염이 온 아이들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복막염이 한두 번은 온다는 거예요. 투석하면서 복막하면서.
정말 살얼음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고 저는 올 여름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이제 장마잖아요. 예. 습하니까 이 배 복대를 하고 있는 게 어른용이지 아이들용이 없어요. 국내에는. 그래서 신생아 배앓이 복대 그거 있잖아요. 방지 복대. 그거를 해서 접어서 거기다 튜브를 넣어가지고 그 라인을 넣어서 있는데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얘가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긁은 거예요. 너무 덥고 갑갑하니까. 그래서 새벽에 4시인가 며칠 전에도 깨워서 소독하고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어떡해요. 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이번 올 여름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돼야 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미국 그 맥도날드사에다가는 언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초반에 소견서가 안 된다. 접수가 안 된다. 보험 접수가 해서 이상하다.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중환자실 면회 시간 아니고는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대기실도 없어요. 메르스 이후에 다 없앴다 그러고 예. 그냥 의자에 앉아서 밤 12시 넘어서 미국 본사에다가 이제 1800 그 상담 라인에다가 전화를 한 거죠. 거기에도 하고 USDA도 하고 FDA도 하고 다 했죠. 할 수 있는 곳은. 근데 상담 받으시는 분이 한국이라는 것만 빼놓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증상, 뭐 병원 간 거. HUS 진단이 나왔다. 그랬더니 오마이갓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오마이갓. 그러니까 그분은 아신다는 거잖아요. 거기 상담하시는 분은. 그래서 알고는 있나 보구나. 그래서 소견서를 내서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 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 행정상의 문제로 도와줄 수 없으니 꼭 한국 맥도날드 전화해서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그 이후에 안내를 꼭 받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러니까 미국 맥도날드 본사는 이 상황이 심각한 걸 알고 그러니까 오마이갓 하고 꼭 안내를 받아라라고 했겠죠. 근데 여기다가 한국 맥도날드사에다가 전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갖고. 했죠. 그 여기서 반응이 미국은 어때요? 아는데 왜 당신들은 모르느냐. 햄버거 이 사업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아무리 희귀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를 해라. 조사 좀 해달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자체 조사 결과 아무렇지도 저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트라고 하는 고기를 쇠로 다지면서 이게 그 상하면서 나오고 그걸 덜 구웠을 때 나오는 증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그 고기를 다지거나 예. 이러면서 이제 뭐 칼을 쓰기도 하고 뭐 또 쇠를 쓰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오염이 되거나 혹은 뭐 양배추나 뭐 이런 또 그 다른 부수적인 예. 것들 속에서도 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아까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도 이 병으로 인해 이 증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보고 배상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네는 완벽하니 문제가 없으니까 네. 너네가 문제다. 너네가 증명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 지금. 고객님 아이들만 아프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그게 얘기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고객님 아이들만 맥도날드는 아팠잖아요. 아니지만 지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식중독 사건이 있을 때 예.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느 매장에서 부부가 이제 회덮밥을 먹었는데 딴 사람 다 먹었는데 아무렇지 않고 이 부부만 이제 식중독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판결이 나기를 결론적으로는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 30분 만에 이제 이렇게 돼서 되게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그 음식이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그 음식이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판례가 있어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제조물 책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 사실은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그 소비자들이 그걸 입증하기 어려웠거든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시간은 책임을 지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소비자 보호 같은 입증 책임을 완전히 전환시켜 놓은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주고 이게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는 걸 당신네들이 설명을 해라. 맥도날드 측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전문적 영역인 경우에 그러니까 의뢰소송 같은 경우도 지금 점점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특별한 사정을 의사 쪽에서 의료가우도 의사 쪽에서 예컨대 설명 의무를 다했다. 우리는 주요 의무를 다했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5157균 5157 균이 원인이라는 것까지는 의학계에서 이제 다 연구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축의 분변 이런 거하고 장 안에 들어있는 대장균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금 거기에 이제 바싹 익히면 멸균이 된다는 그러니까 70도 이상에서 멸균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골고루 익히지 않으면 거기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먹으면서 아까 좀 혈관 내 이제 독소를 시가톡신이라는 독소가 이제 발생하면서 그게 이제 세포들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게 그러니까 당일날 이게 기계가 결함이 있어서 계속 발생을 하면 모르겠는데 당일날 그 순간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일날 그게 이제 샘플 자체가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근데 이미 샘플은 다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균 자체도 2, 3일이 지났기 때문에 균 검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균이라도 초창기에 검출이 됐으면 그 당일날 문제가 됐을 때 혈액 검사를 해도 균 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말씀은. 그러면 결국 균은 검출이 안 되고 증상은 나타나고 그리고 비전문가고 어떻게 입증을 하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이제 가습기 살균제도 그게 이제 2004년도에 그게 아산병원에 아산병원에 특이한 현상이 많이 나서 아산병원의 의사들이 질병관리본부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겨울인데 산모가 동일한 현상으로 이렇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서 이제 밝힌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워낙 거대 기업.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고소고발 형사문제 고소고발을 했었는데 경찰이 3년 동안 묵혀버린 거죠. 로비가 있었던지 하여튼 의지가 없었던 건지 안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서울중앙지검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비로소 압수수색을 3년 이후에 한 거예요. 사실상 4년 만에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심각성을 제2의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일단 긴급하게 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면 현재라도 증거는 많이 남아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근데 어머니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맥도날드하고 그 맥도날드에서는 그 일체 변화가 안 보여요? 네.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를 들었고 우리가 이 인과관계를 설명을 안 하고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보험 접수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원해고 그쪽에다가 부탁드린 것도 딱 하나예요. 보험 접수. 그걸 위해서 추가 서류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파트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보냈어요. 추가 서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니 불가능한 진단서인데 그래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제품을 먹어서 무엇을 먹고 여러 가지 메뉴니까 무엇을 먹고 아이가 이렇게 아픕니다. 라는 의사 진단서를 써오래요. 받아오래요. 제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세계에 어느 의사가 라이센스 걸고 원인까지 그렇게 써가지고 줍니까? 했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 진단서 받아서 한 번이라도 보험 접수 해본 적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주치 있게 다시 가서 부탁은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한 2번은 더 가서 제가 진단서는 당연히 그분들은 그런 게 무슨 진단서예요. 그러시죠. 그렇지 현재 발병된 그 병명만 그쵸?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자분이 영문 기자분이 그걸 기사 내시면 쓰셨는데 그분이 또 여쭤보셨대요. 진단서가 뭐냐 이런 게 원인이 들어갈 수가 있냐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맥도날드 가서 아니요. 그 기자 제가 인터뷰한 기자분이 여쭤봤더니 이거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정형외과 가가지고 진단서를 받을 때 다리 골절, 기부스 뭐 몇 개월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원인 교통사고 뒤에서 받침 이게 이렇게 써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사가 확인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써요 이거를. 근데 저보고 그걸 그 불가능한 서류를 계속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라고. 정권 교체 이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진상규명, 안전사회의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버티면서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이었습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했던 애청자분들이야말로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이자 정권 교체에 참된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 정부의 적폐청산을 돕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7월 5일 날 검찰 고소를 했죠. 네, 형사 고소를 했어요. 고발하니까 맥도날드사 측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일 날 오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유통돼서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패티는 소고기 아닌 국산 돈육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거기에는 분쇄육 갈아서 한 분쇄육을 자기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 타고 또 HUS는 일으키는 원인은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단정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오히려 거꾸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주장인 거죠. 자기네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있고 지금 굉장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의사들도 진료 소견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 우리 햄버거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오히려 반대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자인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나 여기서 국가가 나서줘야 돼요. 아니, 근데 국가가 나서주는데 이 법 체계 자체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지 않나요? 우선 그걸 이제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가기관에서 원인이 밝혀져야 소송을 하죠. 무조건 이 민사소송 제도에서 거기에서 민사소송 제도에서 밝히려면 국가가 인정한 증거 자료 없이는 뭐 정인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습기 살균제도 소송을 해서 가능했던 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 고소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게 질병관리본부에 기초적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등급을 1급, 2급, 3급, 4급을 이렇게 다 나눠서 예. 그래서 지금은 3급까지는 지금 다 배상이 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그걸 기초로 해서 또 검찰이 수사를 한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네. 우선 가습기 살균절에서 중질환에 발생했다 아니면 사망에 일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규명을 해준 겁니다. 자, 어머니 그런데 7월 5일 네. 날 그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기사 보내주신 양성모 기자님한테도 예. 이메일이 많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애들 그렇게 심각한 증상까지 갔나요? 그러진 않죠. 그렇게 간 애들이 있었나요? 저희 아이는 진짜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다 했는데 진짜 몇 안 되는 살아있는 그나마 살아있는 급성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급성이 오게 되면 생명을 잃는 경우가 그렇죠. 진짜 지금 심장이- 현재는 교수님들도 그러세요. 얘가 정말 건강하지 않았으면 이 큰 이벤트를 시리의 이벤트를 이겨내지 못했을 거다. 후유증 없이 그것도 거의 뭐 콩팥 하나 잃고 어머니 살았잖아요. 콩팥 하나 잃고 일상생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지 못 살지 그 생존율을 제가 울면서까지 물어봤거든요. 여쭤봤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 그거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막 그러셨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심각하고 심마비까지 왔고 뇌까지 올라갔고 그랬는데 이제는 운동시키셨어요. 라고까지. 전에 운동시키셨어요. 그 꼬맹이를 제가 무슨 운동을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얘가 건강 체질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걸 다 이겨내지 못했을 만큼 급성으로 왔고 제가 제보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이는 9월 말에 먹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근데 같은 브랜드를 제가 어디인지 모르고 무슨 버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먹고 8월 달에 한 달을 삼성병원에서 투석을 하고 걔도 그리고 그나마 너무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신기능이 돌아와서 퇴원을 한 아이가 있는 걸로 알고 신경이 있어요. 돌아올 수가 있나요? 급성인 경우는 대부분 네, 돌아온대요. 돌아올 수가 근데 저희 아이는 뇌까지 갈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이미 아예 다 신장 기능 자체가 다 파괴된 거죠, 세포가. 대부분. 그러니까 제보를 계속 받으시고 이러는 거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가습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이 초봄 뭐 그러니까 봄 되고 겨울 지나면 막 이상하게 폐섬유화 돼갖고 막 거의 중증으로 오고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몰랐는데 이게 이제 뭐 그 굉장히 오랜 동안 시간에 걸쳐서 이게 규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거는 그 아이만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 그러게 되면 질병관리본부가 네. 이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형사로 고소를 하셨잖아요. 고소했죠. 고소하셨고 검찰에서도 오늘 보도 보니까 네네. 검찰에서도 이제 직접 수사가 들어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뭐 이게 전문 분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투태력으로 해야 돼요. 네. 검찰에서 하는 것은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에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전문가인데 이제 감정을 맡겨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제보 들어온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나요? 제보도 질병관리본부가 예. 앞장 나와서 피해 사례들 접수받고 있으니까 신고를 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옮길 수 있는 게 정수성 그다음에 의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도 그 심각성을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보건복지부 보건이 보건복지위원회인가요? 네,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그거를 심각성을 이야기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TF를 만들게끔 해서 이렇게 놔두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지금도 지연이 지은이 지연이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례가 지연이 한 명이 아닐 거다. 그
피해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일단 식약처하고 연락을 좀 해봤고요. 예.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동안 했던 거 이제 연락하시고 이제 바로 자기네가 나갔고 뭐 공문도 보냈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문제적인 것은 찾지는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고요. 근데 이제 식약처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에서 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의약품이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국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 건강과 아주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래서 아이들한테 치명적인데 저렇게. 너무 치명적이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예. 7일날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 햄버거병이라고 불리우는 그 HUS가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축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미생물 관리가 소홀하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식품 사고에 대한 관리 매뉴얼, 그다음에 사고 후의 역학조사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특히나 이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 관리가 철저한 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상당히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애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거의 다 이게 그럼요.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맥도날드의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 대책 등 사회적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식약처도 햄버거 패티 실태 조사 및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에서 제가 오늘 좀 받아봤는데, 일반적인 식품에 대한 이런 위기관리 매뉴얼은 있는데 햄버거가 좀 현재 따로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학조사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이제 뭐 이것도 질본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식약처하고 또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차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돼야 된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작업장에 햅섭을 의무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애들 많이 먹는 거니까. 그리고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서 역학조사 시스템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목소리라고 듣고 이 부분이 실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습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실 때 이때 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막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너가 증명을 해라. 이런 식의 태도는 상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굉장히 관계가 먼 거거든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옥시 레키뱅키저의 사과를 받으러 영국을 갔습니다. 원래는 잘못한 사람이 사과로 와야 되는 건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국을 가서 정말 10년도 그 2001년부터 이제 옥시 레키뱅키저가 그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으니까 10년도 넘고 자기네가 굉장히 이익을 얻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10년도 넘은 상태에서 그때서 우리가 가서 이 사과를 받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느 나라에서나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최은주 어머니께서 이제 미국 맥도날드에 전화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이런 증상들이, 예를 들어 그 맥도날드의 그 햄버거 역사는 그 사람들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래됐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량화 대중화되면서 이런 질병이 있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학습 효과가 있었을 거고,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노출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햄버거에 노출된 지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위중하게 하는 문제를 왜 여기 와갖고는 실질적으로 발병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가벼이 여기냐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뭐 우리 최현주 어머니처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원인 규명을 해보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피해를 입고 그냥 좀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던 그렇죠. 거죠. 그게 왜 그런 건지 잘 모르는 거죠.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난번 다른 방송 오실 때는 이제 이게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거기서 당신이 이게 입증해라. 그리고 우리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진단서를 받아라. 이건 정말 그 이재 변호사 말씀 맞다나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인정을 하겠어요?
모든 기업은요 사실은 범죄 행위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상시켜도 자발적으로 인정한 예는 한 번도 그럼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그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네. 있는데 인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송을 오히려 했죠, 소송을. 자기를 그 기업 이미지 때문에 합의를 했고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옥시도요. 옥시도 그동안 3년 동안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까지는 예. 아무도 오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영국 가서 하실 때도 자기들을 그 남일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속시키고 대표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본사의 회장 그 불구속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나섰었거든요. 네. 기억이 나네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영국 갔을 때 너무 예.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영국 가서 이렇게 데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 총리 공간 앞에서. 근데 예.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이분들 정말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를 막 만나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같이 막 울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정말 안전, 생명, 건강 이런 거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는 거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무튼 오늘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제 식약처도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제 했으니 열심히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머니 그 제보 들어온 사람들 그 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몇 분이 오셨는데 같은 브랜드를 먹고 그렇게 오셨다는 분들이 예. 몇 케이스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 기자님한테 왜 이분들은 가만히 계셨냐? 왜 가만히 있었냐? 엄두가 안 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대상으로 네. 해갖고. 배가 저희 아이는 이제 배가 조금씩 아프면서 장염 증상에서 넘어간 거고 예. 얘는 하루 반 정도 있다가 급성 복통이 와서 큰 병원으로 왔는데 바로 그 진단이 오면서 했는데 하루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뭘 먹었는지 햄버거를 그 전에 먹었어도 인과관계 증명을 어떻게 하냐. 그나마 한 달 투석하고 뭐 병원비 치료비야 이제 개인 보험이 있으니까 예.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기신 거래요. 이게 엄두가 보통 사람들은 저희 신랑도 그래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그리고 네. 처음에 이게 왜 그런지를 잘 알지 그럼요. 못하는 아니,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의사들 자체도 무슨 질병이 나게 되면 자기 자식 그 가족들인데도 이게 뭔지 바로 진단을 못 하잖아요. 진단뿐만 아니라 그거 피곤한 일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피해자들이 하나 둘명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4년간 맞아요. 피켓팅가 맞아요. 매일 예. 아침부터 그 옥시 본사 앞에 맞습니다. 가서 검찰청 앞에서 4년 동안 그것만 했어요. 모든 생계를 다 이게 포기하고. 그러니까 직장들 다 잃었던 거죠. 그걸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검찰이 2015년 9월에야 2016년 1월에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비로소 이제 햄버거병 같은 본격적인 경우는 수사를 하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제 그렇죠. 그 어머니는 직접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네. 7월 5일 그때부터 이제 조금 관심이 맞습니다. 오기 그렇죠. 시작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러고 한두 달 있다가 또 흐지부지 되면 그 거대한 그 공룡하고 어떻게 싸워요? 애는 그 계속 투석을 받고 여기 배에다가 이렇게 그 호스를 달고 사는데 그러고 어린이집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원님이 목대에다가 이렇게 의원님이 말아놓고.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니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지금 그 법안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되면은 대기업들이 다 자기들이 직접적인 해당이 되니까 이리저리 그냥 백방으로 로비를 하면서 막는 거예요.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이제 집단소송. 집단소송 그 두 개. 두 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 아니에요? 집단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그러니까 그 하시려고 징벌적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아까 그
그 햄버거병으로 예. 2000년에 미국 같은 그렇죠. 경우는 우리 돈을 그때 당시 우리 돈을 155억 배상했거든요. 그렇죠. 옥시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어린애들 가습기 살균 사망한 경우에는 지금 배상을 한 게 최대가 지금 10억이거든요. 예. 네. 최대 10억인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3억 5천 정도에서 지금 합의가 되고 있거든요. 예. 10억도 우리 손해배상 제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례적으로 많이 지급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형사사건에서 7년형 받고 이러는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서둘러서 자기들이 오히려 합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이 미국이나 그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한번 이런 사고를 발생하면 회사를 문을 닫도록 하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집단 소송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돈을 내서 비용을 들여갖고 다 일일이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한 판결에서 같은 유형인 한 판결이 있으면 다른 피해자들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수십 년 동안 거론되다가 아직 법안만 지금 발의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행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그 신장 이식 이런 거는 신장 이식은 지금 이제 6살이 된 거죠. 네, 한국 나이 6살인데 이제 20kg가 안 넘어가서 조금 기다리는 거고요. 20kg가 안 넘어갔어도 지금 한 18kg, 19kg니까 그냥 외과 의사 선생님 말대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쑤셔 넣으면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른 신장이. 근데 얘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니 다행히 조금 더 키워서 확률이 높을 때, 이식 성공률이 높을 때를 조금 기다리자 하시는 거고 지금도 이식은 계속 말씀은 하세요. 그래서 부모니까 뇌세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되고 또 병원에 가서 또 그 검사를 하고 해야죠. 얘는 또 수혈도 굉장히 많이 받았으니까 혈소판이랑 그것도 또 다 면역을 죽이는 그것도 또 받아야 되고. 근데 지금 복막 수술을 할 때 아이가 제가 그랬어요. 이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지 막 고민을 너무 했는데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하면 그럼 좀 힘들고 아픈데 근데 이제 벌레는 한 마리밖에 안 남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유치원 갈 수 있대. 다른 데는 많이 못 가도. 그랬더니 그럼 나 한 번 아프고 할래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막을 해서 지금 현재 유치원 다니고 저녁에는 최소 9시간 반에서 10시간짜리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투석 시작이니까 그걸 하면서도 얘는 현재 생활에 너무 행복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방해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부모가 신장 이식 얘기도 했었다면서요. 그럼요. 어느 부모가 신장이 나빠졌는데 당연히 준다 그러죠. 그때 의료진이 아니에요 어머니. 부모 형제는 나중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신장은 필터인데 한 번 이식을 받으면 아주 관리를 잘하면 15년에서 20년을 쓴대요. 그럼 다시 또 손상이 오나요? 얘가 이제 4살인데 몇 년을 더 살 줄 알고 지금 벌써 줘요. 그러면서 매치가 확률이 높은 분들은 사람들은 맨 나중 차례 부작용이 온다거나 부적합이 온다거나 목숨이 위태롭다거나 이럴 때 검사에서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로 미루고 지금은 뇌사자 장기 기다려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보험이 안 되면 지금 그 병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기 보험 하나는 있는데 그걸로 저희 아이는 또 비급여가 많았어요. 시술 같은 경우는. 많이 물릴 수 그리고 있죠. 초반에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거의 다 비급여였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세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올해부터 복막 투석도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네. 거예요. 일회용 그 하루치는. 그래서 3분의 1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마워해야 되는구나.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가 저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럼 지금 이제 그 신장 이식 받을 것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대기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키워서 좀 확률이 높을 때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전에는 사실 얘한테 또 병원에 들어가서 며칠을
뭐 길게 있으면서 수술을 또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 어린애가 막 병원에 입원하고 정말 신장 투석을 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애가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만 있어도 너무너무 죽을 것 같잖아요. 이 부모들은.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보고 또 앞으로도 또 겪어야 되니 얼마나 그렇죠. 예, 그렇죠. 어려우세요. 진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맥도날드하고는? 일단 국회에서 도와주셔야죠. 야, 정부에서 도와줘야 예, 되고. 그래야죠. 일단 고소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최은주 어머니에게 우리 국민들이나 청취자분들이 감사해야 될 게 누군가가 이 잘못된 고리를 끊는데 앞장을 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시은이 사태는 너무 가슴 아프고 그 얘기 들으면 계속 이제 눈물이 나지만 근데 그냥 놔두면 세월호 엄마들이 싸우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이 안전 불감증인 사회가 또 대형 사고가 날 텐데 서해 페리오에 있을 때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대구 참사 났을 때 지하철 그때 조금만 더 안전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안 죽었다라고 하는 그 통곡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그 시은이 문제를 다시 대기업의 논리에 밀려서 힘에 밀려서 이들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나 이 국가 권력이 이 문제를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네. 이후에 이게 5세 미만 아이들은 아주 쉽게 노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야 뭐 먹고 이제 그 건강하니까 면역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극복을 하지만 이런 일이 언제 또 발생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다 개인이기 때문에 힘없이 그냥 포기하고 그럼 국가는 그만큼 이 미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국회의원들이 나서 주시고 국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좀 하세요, 이지아 변호사님. 네, 전화하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아니 어머니가 어쩌고 보면 어머니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어떻게 질병관리본부가 이 네, 일단 일단 내일 전화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네. 봤더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맥도날드 패티를 구울 때 상단 플레이트가 218.5도, 하단 플레이트가 176.8도. 저도 봤어요. 페이지 이제 이게 자동으로 열린다는데 저도 음식점을 오래 했잖아요. 네. 이게 관리 안 되면요. 네. 급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열린다 그러거든요. 자동은 늘 수동이 있어요. 끄고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관리됐을 가능성도 언제든지 배제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배제할 수 없죠. 교육을 시켜도 네. 막 급해갖고 계속 손님들 밀려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허점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건데 예. 구워지지 않은 패티를 애가 먹으려고 하는 거 보고 사진 찍고 막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보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그런 그럴 일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죠. 예. 근데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있어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엄청나게 예.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죽은 거잖아요. 왜 죽는지도 왜 죽게 됐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피해자들은. 알겠습니다. 이번에 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춘수 의원님하고 이지아 변호사님 힘이 별로 없는데 근데 문제는. 힘이 있는 대로 다이렉트로 전화까지 하신다는데. 알겠습니다. 어머니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좀 싸우다 힘에 붙이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이 계란으로 바위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싸울 수 있는 데까지 같이 싸울 테니까요. 너무나 큰 힘이 저한테 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국구 청취자분들이 또, 살아있는 이 홍보맨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조금씩 바뀌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 어머니, 좀 힘내시고요. 그리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후원하고 그러는 것으로 저희가 치료비 조금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